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가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세월호 특별법도 바로 이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경제학자이신 우석훈 박사에게 세월호는 민영화 물결에 휩쓸려버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갈수록 깊어지는 생명경시 풍조의 은유였습니다. 우석훈 박사는 이런 문제를 최근에 펴낸 내릴 수 없는 배라는 책에서 제기합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이 바라본 내릴 수 없는 배, 세월호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우석훈 박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석훈입니다. 예. 우선 이 뉴스바 청취자들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 우 박사님 근황 궁금해하고 또 이 방송 통해서 목소리 듣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육아에 많이 지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둘째가 태어나요. 예. 부인은 만삭이고 아기는 지금 2돌 거의 다 돼가는데 둘째가 태어날 것 같아서 자택 긴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관련돼서 책을 내고 난 다음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 단식하시는 유가족 농성장에서 낙곱살 녹음을 유가족도 모시고 직접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예. 조금 더 움직이면서 세월호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예. 광화문에서 하게 됩니까? 예.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너무 금방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 책을 처음 준비할 때도 아마 우리의 속성상 100일쯤 되면 이제 이거 다 까먹자라고 얘기하고 묻으려고 할 거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잊혀질 줄 몰랐죠. 예. 오늘이 제 기억으로는 115일째인데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또 함께하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와서 공개방송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공개방송이니까 김미아 누님 모시고 예. 선대인, 김영민 등 늘 하던 스텝 그대로 해서 거기서 공개방송합니다. 예. 영화 명량이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내릴 수 없는 배 이런 제목의 책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언제 집필하셨습니까? 사고 나고 바로 책을 쓸 생각은 안 했고요. 예. 근데 주변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라라고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자료만 놓고 사실은 안 쓰고 싶었거든요. 이게 괴로운 작업이기도 하고 예. 이거 쓴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일정도 다 깨지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 사과를 보고서 이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 사과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은 배에서 생긴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대책을 낸다고 했으면은 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는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사과문에 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대한 얘기가 없다 지적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배가 안전해져 이게 끝나는 사건인데 사과할 때도 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책 제목을 특별히 내릴 수 없는 배라고 정하신 건가요? 원래는 부제였고요. 예. 책 쓸 때 작업 제목은 4.16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월 16일에 사고가 난 건데 아미의 패스트로 제가 책을 시작했는데 그 패스트가 터진 거를 그 사람들이 처음 알았던 게 쥐가 등장한 거로 알거든요. 예. 그 의사가 쥐를 보면서 패스트가 여기 나왔구나라고 직관하는 그 순간이 4월 16일이에요. 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제목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면서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다 그래서 재수없어서 갑자기 뺐어요. 그래서 부제가 지금 제목이 된 거죠. 예. 원래는 4.16이 예,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예. 5.16과는 매치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한 달 사이로 16이라는 숫자는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내릴 수 없는 배, 이 제목에 혹시 담고 싶었던 어떤 의미? 간략히 좀 어떤 걸 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예.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민은 줄어요. 최근 2008년도 이후에 이민은 줄어서 실제로 이민 못 가거든요. 저는 대선 전에 결과 보고 이민 가겠다는 사람 주변에서 여러 봤거든요.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예. 이건 통계상으로 지금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배로 본다라면은 이민 가는 것만이 내리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고쳐서 안전하게 만들고 같이 잘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 끝난 거냐. 배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안 끝났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누구도 이 땅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은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 자기 자식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릴 수 없는 배가 결국은 대한민국이군요. 못 내리는 거죠. 예. 이민 가면 좀 나을 테지만 이민 숫자가 준다니까요. 선장은 어쨌든 향후 몇 년간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안 내리겠죠. 예. 절대 안 내리겠죠.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만난 가장 슬픈 사건이다. 짐작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근데 구체적으로 독자들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좀 풀어주신다면요. 네, 처음에는 세월호가 싸서 학생들이 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학여행들을 쭉 보니까 예. 돈 있는 학교는 그냥 외국 가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이런 사고 날 리가 없고 또 나머지 학생들도 뭐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배를 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돈 때문에 배를 탔다는 가설하에 이제 자료를 쭉 정리해 봤는데 이게 안 싸요. 편도 71,000원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이거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저가 항공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항공 타면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로만 보면은 그 배를 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정치적으로 태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경제 논리만으로는 왜 그 학생들이 탔느냐 안 풀려요. 예. 근데 연결시켜 보니까 부산 항만청에서 2011년에 학생들을 좀 페리오에 태워서 수학여행을 보내라는 협조 공문이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예요. 예, 보냈고 서울시 교육청 등 각각 우리가 교육당국에 부른 데서 그걸 이제 결청을 해서 학교에 보냈어요. 예. 이 페리오 수학여행 이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람. 그렇게 해서 탄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보면은 경인 누나 등 아라뱃길이라고 부르는 예. 그런 걸 하면서 용산에 여객 터미널을 만들고 거기에 이 배를 들어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를테면 뭐 서울은 항구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이런 배가 한 6,000톤에서 5,000톤급을 끌고 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배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막 이렇게 뭐 붐 갖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근데 실제로는 2001년, 2011년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안 여객이 다 위기였어요. 그때 이미 이제 저가 항공이 보급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KTX 같은 그런 고속철들이 다 보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행 수단으로서 배가 매력을 잃은 거예요. 더 싼 게 있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고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배라는 걸 한번 가면은 들어가는 고정비용 같은데 기름값은 올라가고 타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연안 여객의 위기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부산 제주 페리오 구간이 가장 상징적인 구간인데 그 구간이 문을 닫아요. 손님이 없어가지고서 운항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부산 이런 데서 수학여행 좀 보내라고 막 애써서 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학여행을 가면서 페리오 손님들이 조금 늘어요. 늘어서 작년에 부산 제주 구간이 다시 운행되게 됐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경제 논리도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를 배를 타게 한 정치적인 논리가 결합된 거다라고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만 있다라고 하면은 간호고 학생들이 그날 그 수학여행에 배를 탔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더 싼 방법도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긴
슬픈 사건이라는 게 제가 이해한 이 사건의 기본 흐름이죠. 예. 그 정치적인 배경이 단순히 이제 무슨 공문 보고, 이거 막 배 한번 이용해볼까? 이랬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요? 좀 부정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다고 하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검사했으면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문 찾는 데까지가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고, 예. 근데 이런 거죠. 습관적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그 전에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전화를 했거나 누가 만나서 부탁을 했거나 그런 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는 공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다 이렇게 학교에 뿌리거나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귀찮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계속 이어진 4대강이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과 예. 연안여객의 위기라는 게 딱 만나면서 야, 요거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보내자. 그런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똑같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 수학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수학여행 재개할 때 그 논리도 똑같아요. 그 경주나 이런 수학여행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힘드니까 수학여행을 다시 보내자. 근데 교육은 교육 목적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교육의 경제를 고민하는 건 이상하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여행업체나 이런 숙박업체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이 수학여행을 경제수단으로 생각한 것 때문에 이 문제 생겼는데 지금도 고쳐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중단했는데 그걸 다시 재개하자고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들고 나온 게 경제 논리였고요. 네, 똑같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돈을 벌어서 교육 목적에 써야 되는데 예. 이놈의 나라에서는 지금 교육이 경제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정치권의 논리라면 사교육 시장이 죽었다.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뒤집기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국회 통과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대로 하려면은 이제 그 법부터 없애고 뒤집어야 되니까 좀 절차가 많이 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아가지고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88만 원 세대 이 책 쓰시면서 또 특별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 책을 쓰셨지만 이 사고의 희생자들이 그 88만 원 세대 그 층과 이렇게 큰 연령차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고라는 게 갖고 있는 제일 슬픈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여기 사고에서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면은 오히려 사고가 덜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위험이 더 집중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해 보면요. 부자들이 더 비싼 데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평당으로 해보면은 고시원이 굉장히 비싼 아파트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돈 자체로 보면은 예. 고시원 한 평짜리가 비싼 아파트 평당으로 따지면 그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평당 단가로 보면요. 예.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힘도 들지만 돈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안 싸다는 게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사고 났을 때 사회 대책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강남에서 난 가장 큰 사고가 우면산 산사태였거든요. 그때는 그 인근 호텔에서 스탠다드 룸을 깎아줬어요. 자기 지역에 생긴 일이니까 호텔이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빵도 하루에 두세 번씩 새로 구워서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우면산 산사태도 슬픈 일이지만 그때는 이 힘든 사람들이 다 호텔에 갔거든요. 근데 체육관에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는 격차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진도에는
국악원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시설도 되고 거기도 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다 글로 갈 수 있고 체육관보다도 가까워요. 근데 왜 안 보냈나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죠. 거기 저 공무원들하고 KBS 기자들은 거기 묵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뒤에라도 조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 뒤에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요구했던 게 그 엄청난 것도 아니고 가족별로 칸막이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장면들을 또 방송들은 다 중계하다시피 했고요. 예. 예. 이 책 쓰시면서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건을 일단은 재조명해야 되니까 예. 기사나 혹은 타임테이블 같은 걸 다 정리하잖아요. 그럼 한 칸 정리할 때마다 다 죽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꽃다운 청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기사 볼 때마다 이게 연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연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울어야 도움은 안 될 거다 생각해서 안 울려고 하는데 원래 글 쓰면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써놓고도 울고 진도 나가겠나 싶더라고요. 컴퓨터 자판에 막 눈물 떨어지고 커피에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진도나 혹시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도 다녀오셨습니까? 진도항은 또 공교롭게 작년 9월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서망항이랑 진도항이랑 예. 10번 이상 간 곳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 사건 후에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결론 짓기 전에 법문 끝내놓고서 그 사이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9월에 여기 왔을 때 이런 이유로 제가 그걸 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거는 진짜로 한참을 모르는 데구나. 안전이라는 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완벽한 안전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는 거를 없애겠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확률을 줄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무도 안 죽고 덜 다치고 사고도 덜 나게. 그런 확률을 줄여나가는 게 이제 경제학의 범위인데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은 확률을 줄이기 위한 거는 사실 거의 없죠. 유병헌 사건에서 제가 불만이 그거예요. 유병헌을 잡으면은 배가 안전해질까? 그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의 해결책은 확률적으로 그걸 줄이는 거지만 지금 그런 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자. 근데 그건 너의 미래지 우리의 미래가 아니죠. 아니 사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유병헌 그 일가 잡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미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뭔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그 일에 몰두를 했었는데 뭐 일마다 좀 대하는 방식이 달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고요. 정부나 정치권 얘기 좀 해주셨는데 특히 그 여권이 제시하는 어떤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뭐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3년도에 서해 페리오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진 건데 서해 페리오 사건 후에 정부가 한 걸 보니까 다른 조치는 없고요. 책임을 안 지는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연안역의 관리를 해수부에서 했어요. 예.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장관도 옷 벗고 막 혼나니까 그거를 민간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연안역의 관리를 지금은 민간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적 단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공무원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해수부가 혼이 나야 되는데 해수부는 뭐 좀 말이 없잖아요. 그 민영화 시켜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조치를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상 행정의 수반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청와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자꾸 우리가 묻잖아요. 노무현 때까지는 그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다시는 나한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걸 따로 떼내가지고서 총리실 밑에 달잖아요. 예. 이거 내 책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앞으로라고 하는 개구속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으면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연안역의 관리를 다시 정부가 찾아오고 정부가 하고 안전관리도 정부가 강화하겠다. 가 돼야 되는데 93년도에 연안역의 관리를 외부로 뺀 것처럼 청와대 밖으로 재난관리를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더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총리가 책임인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로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93년도 서해 페리오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더 큰 규모로 한 번 더 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이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얘기는 진행형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누리당이 선거도 이기고 그랬으면은 좀 통 크게 양보해도 괜찮을 텐데 쫀쫀하죠. 그리고 그냥 좀 길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난 지 1년쯤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때 연안역에 관한 상당한 많은 문제가 풀려서 이제 배는 안전하다라는 그 선언을 1주년쯤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1주년 후에 수많은 사고 백서가 나와서 사진첩 나오고 뭐 시집 나오면서 이 슬픈 사건을 잊지 말자.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법과 관련돼서도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로 만들 법은 만들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런 법들을 고쳐야 배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정부 밖으로 나가 있는 예. 그 관리는 다시 정부 안으로 찾아와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에게 이양했던 부분 예. 떠넘겼었죠, 사실은. 그리고 예산도 별로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예산도 주면서 관리업무를 넘긴다고 했는데 관리업무만 넘기고 예산도 별로 안 줬대요. 예. 그 본인들도 제발 좀 정부가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배가 이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남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거 그냥 두면은 지금 비정규직 선장 때문에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예. 파견직 선장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안전관리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고 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건지 그런 그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법제도는 한번 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예, 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타 법률을 반드시 고치고 또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유가족분들께서 하셨던 얘기가 예.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진상규명, 재발방지였거든요. 근데 이 진상규명도 안 되니까 재발방지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상태가 됐는데 예. 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진상규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좀 잊고 있고요. 또 뭐 뉴스의 초점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월요일에 또 광화문에서 공개 방송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 박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재난자본주의라는 조금 학술적 용어인데요.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고가 생기고 나면은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패닉하잖아요. 놀라고 있는 동안에 집권 세력이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그 슬프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있지 않으면은 더 슬픈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치를 잘해야 되겠군요, 결국은. 하여간 슬프다고 놀고 있으면은 코베 간다니까, 지금 이 정부는. 예. 근데 책 쓰시면서 많이 우셨는데, 뭐 책은 우시는 것과 상관없이, 잘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슬프다고 울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좀 부릅뜨고 우시더라도 좀 눈을 부릅뜨고 우시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 박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